검찰이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의혹의 당사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 사무실과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자료 확보를 위해 토이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재송부 기한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어제 간담회를 대국민 청문쇼로 규정하고 반박 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딸과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모든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후보자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핵심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이 어제 서울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외교 결례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받는 고노 외무상이 다음 주 개각에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965년 소비자 물가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0.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말 물가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주로 쓰이는 라텍스 토퍼가 제품마다 두께 꺼짐과 색상 변화 등 품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제조 연월 등이 표시되지 않고 친환경 인증도 실제와 달라 구매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국을 거쳐 미얀마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오늘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는 것으로 오늘부터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기한을 닷새 이상으로 넉넉하게 정해 여야가 다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청문회 시한을 어겼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기간을 오늘을 포함해 사흘 정도로 하고 순방지인 라오스에서나 오는 6일 귀국 직후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를 반박하는 내용의 이른바 맞불 간담회를 1시간 반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자료도 증인도 야당도 없는 독백 무대를 연출했다며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 거대 권력에 놀아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당시 서울대에 냈던 휴학계, 여기에 병원 이름도 병명도 발행 날짜도 없는 허위 진단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영어를 잘했다는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성적이 4에서 7등급이었다면서 영어 논문 제1저자로 오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어제 해명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방식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의 논문 담당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부인이 근무하는 대학 연구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의 책임저자이자 딸 동창생의 학부모입니다. 후보자 딸 조모 씨는 지난 2007년 장 교수 연구실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했고 2009년 3월 학술지에 실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습니다. 저자 자격 논란과 더불어 대학 진학을 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학 가는데 미국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저자로 하고 그렇게 된 거죠.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와 자녀, 처남 가족까지 모두 14억 원을 들인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 임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본격화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추가 강제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후보자 부인 정 씨가 교수로 일하는 경북 영주 동양대 교양학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씨는 부산 부동산 위장 매매, 딸의 입시 장학금, 사모펀드 투자 등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국제협력단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딸의 해외 봉사활동 관련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후보자 측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11시간에 걸친 조국 후보자의 해명 기자간담회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사실상 장관 임명만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검찰은 계획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방장관을 지낸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과 어제 서울에서 약 2시간 동안 오찬 회동을 하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총리에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측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낙연 총리와 가와무라 간사장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것과 관련해 의견 교환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무례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받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다음 주 개각에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다음 주로 예정된 개각에서 고노 외무상의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 담당상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개각 때 모테기 경제재생 담당상을 외무상 등 중요 강요로 지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보도해 외무상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0.0%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81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0%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통계청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과 석유류 가격 안정세가 0.0%대 물가 상승률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침대 위에 별도의 얇은 매트리스인 토퍼를 올려서 쓰는 분들 많으시죠? 이 토퍼, 제품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꼼꼼히 비교하고 구매하셔야겠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두께 5cm 안팎의 얇은 매트리스인 토퍼. 특히 천연 라텍스 재질은 보건력과 항균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능성 침구를 찾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라텍스 토퍼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품질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오래 썼을 때 라텍스가 꺼지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 고온에서 장시간 압축해보니 보르네오 하우스 제품의 두께 줄어듦이 가장 심했습니다. 또 라텍스는 쓸수록 누렇게 변할 수 있어서 시험해보니 가격대가 낮은 2개 제품에서 색상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단하고 푹신한 정도도 제품마다 차이가 커서 개인의 선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대상 모두 제조 연월과 치수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해외 친환경 인증 등 허위 광고도 지적됐습니다. 안정성 시험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매트리스에서 라돈 검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형태만으로는 일반 매트리스와 구분이 불가능하여 잠이 편한 라텍스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원한 이에 확인 의뢰한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라텍스는 열에 약해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전기장판 등에 접촉할 경우 제품 수명이 줄어들거나 화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모의평가가 내일 치러집니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는 6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 지원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70여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9월 모의평가에는 재학생은 물론 재수생, 반수생도 참여합니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54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1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재학생은 5만 5천여 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 등은 3,600여 명 늘었습니다. 시험 범위도 수능 전 범위여서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수험생 본인의 위치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수능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난해에 아주 어렵게 출제된 국어와 영어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영어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됐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출제 당국의 출제 방침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번 주 금요일인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돼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모집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학생과 교사들이 많습니다. 9월 모평 성적을 통해서 기대 수능을 좀 잡아보고요. 그 기대 수능하고 유사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학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또 모의평가는 과정인 만큼 이번 시험을 꼼꼼히 분석해 전략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 강릉 지역에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점차 북상하면서 서울에도 퇴근길 무렵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장마와 더불어 북상 중인 13호 태풍 링링의 앞자리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 지역에 내일 아침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의 많은 곳은 최고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영동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13호 태풍 링링은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금요일 밤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주말쯤 경기 서해안에 상륙한 뒤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지방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